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있나요? 이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제가 사법시험을 보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내용들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예비 법조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로스쿨 다니고 있는 분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법률가가 되기 전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올해만 해도 17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탄생을 했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3만 명이 넘는 변호사가 활동을 한 지가 오래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난 변호사들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보다 변호사가 먼저 달려온다고 할 정도로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많은 변호사들 속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어야 살아남지 않나. 물론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죠. 저처럼 검사와 판사를 거쳐서 결국에는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진부한 얘기지만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같은 숏폼 형태의 동영상에 익숙해진 세대죠. 주어지는 영상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전두엽이 위축돼서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법조인들은 결국에는 기록을 보고 서면을 보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책을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문해력이 높은 변호사일수록 설득력 있는 문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문장들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문장력,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또 일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장르의 책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독서의 편식이라고 하죠. 읽기 귀찮고 싫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세상 경험을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다른 분야, 다른 사회, 다른 직업군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피상적으로라도 이해하는 사람하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쓰는 서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시간이 있고 젊었을 때 여러 장르의 책을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판례에 대한 동경 내지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를 하면서 앞선 판례들, 대법원 판례들, 상급법원 판결들 많이 참조를 합니다.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 검색해보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판사들도. 그런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국가지 판례에 의해서 규율되는 국가는 아닙니다. 사법체계가 형성이 되고 7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판례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판사들 경향에 비추어 보면 판례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어떤가, 민사, 형사, 헌법재판소 판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내가 판례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는 거하고 별개로 판례가 이러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서 다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달라는 게 제가 부탁입니다. 판례 의존도가 높아 보이는 예비 법조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판례 요지만 보지 마시고 원문을 찾아보세요. 원문을 찾아보시면 소수 의견이라든가 별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있죠.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심리를 하고 바꾸는 건데 그거는 중요한 판결을 할 때입니다. 기존에 이런 판례를 냈었는데 사회가 변화하니까 이 판례 법리가 더 이상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야.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을 많이 하는데요. 전원합의체 판결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판례가 변경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도 변호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변호사들이 새로운 법리를 주장을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판례가 변경된 거 아니겠어요? 많은 변호사들이 그런 법리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비 법조인들이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말고 도전을 해보라는 겁니다. 법도 변경될 수 있는데 판례는 당연히 변경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대법관 임기가 6년이잖아요. 대법관들도 자기 임기 동안에 내가 전원합의체 판결을 몇 건 했어, 이거를 공적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건이 좀 중요한 사건이고 좀 논리적이다 싶으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판례를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그냥 동경만 하고 이러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드릴 말씀도 상당히 진부적일 수는 있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판사, 검사하고 다르게 변호사는 그냥 도문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요.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임이 돼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보호할 수 있는지, 법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판례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할 때 법률가로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사, 검사 다 거치고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예비 법조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